김 후보 이 헌충원 참배를 마치고 선대위 첫 회의를 가졌는데 국민의힘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위해서 선거대책위 내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선대위 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지금 이 상황이 단일화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단위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5월 10일이면 후보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저는 아마 마감 기간이 단일화의 어떤 데드라인이 5월 9일 최소한 9일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 뒤에 이제 할 수 없이 결렬이 된다고 한다면 각각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거일 전까지 아마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이니까 아마 24일까지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서 지금 아마 어떤 단일화에 대한 방법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마 내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기구를 만들 것을 직접 지시를 해서 했고요. 무소속 한덕수 후보 어제 단일화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일단 모양새는 단일화 논의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진다.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력하고 기타 다른 모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많은 분들과 손을 잡고 같이 일해 나가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뭉쳐야 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걸려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가 있다면 그 방식은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를 직접 찾아서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겠죠.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강정혜 대변인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룰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단일화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의 경선이 모두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후보가 경선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사실 지도부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메시지가 먼저 나가고 구체적인 단일화 룰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들어도 이해를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희 당의 후보로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판에도 물론 선거의 전날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덕수 후보 경우에 무소속으로서 마지막까지 하기에는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당이 너무 한덕수 후보에게 흔들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국민들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당으로서 한덕수 후보가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한덕수 후보 약 10분간 통화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두 후보 내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여기서 개헌 추진 방향, 단일화 방식 등 이거
뭐 논의를 하겠지만 뭐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느낄 수는 있는데 우리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의 그 무한한 그 경쟁을 뚫고 지금 당의 후보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모든 당무에 지금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외부에 있는 한 총리 후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선거라는 것이 저도 그 선거관리위원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미세한 방식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결과의 차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뭐 50대 50, 뭐 여론조사 50, 뭐 시민 뭐 조사 5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그리고 50%를 넘은 사람만이 후보가 돼야 하는지 안 돼야 하는지 이런 세밀한 그 룰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당내에서 선출된 후보는 저는 그래도 제가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절차에 의해서 토론이 있었고 여론조사와 당에 의한 그 민심이 있었습니다. 그 민심이 있는 후보와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만 있는 지지율만 있는 후보가 합쳤을 때 그랬을 때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그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저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7일까지 후보가 정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5월 10일, 11일까지 후보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그 내부에 그 정말 합리적인 토론과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평상시 같으면은 이 당에서는 다 경선을 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밖에 있다가 같이 단일화 하느냐 이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시고 현직 대통령이 3년 만에 그 임기를 끝내버렸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거기다가 지금 이 상태의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우승한 1등한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밖에서 있다가 같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많은 당원들의 사이에서 저는 양해가 돼 있다고 봐요. 이게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당 경선 후보 경선을 할 때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과연 어느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는데 적극적일 것이냐 이것도 표심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당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그 양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이 들어오면은 그냥 밖에 가만히 있다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단일화를 하면은. 빅텐트라는 걸 해서 지금 개헌 연대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낙연 전 총리나 그 민주당 쪽에 있던 아니면 정대철 헌정회장이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없으면은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연대 끈은 강하지는 않지만은 이 한쪽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한쪽 세력이 있는 거고 저는 세력 대 세력의 그 통합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 전에 이미 그 경선에서 다 한덕수 변수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